네, 안녕하세요. 4시의 김경아입니다.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 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못나 보이는 날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네, 첫 곡으로 서영은의 꿈을 꾼다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백 유일의 대학교인 강원관광대학교가 지난 2024년도 올해 2024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교가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참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송대섭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 송대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5년도 3월 달에 태성전문대학교로 개교를 해서 네. 지난 2023년까지죠. 네. 약 한 1만 명 정도의 그 졸업생과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때 한 2,300명 정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학교에 그 학생 수가 많았던 그런 속된 말로 잘 나가던 지방에서 잘 나가던 네. 그런 학교였는데 갑자기 폐교라는 어떤 그런 그 결정된 사항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그 심경은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태백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 현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는 마지막 남은 광업소인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걱정에 더해서 예. 폐교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정주 기반의 축이 흔들리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겼고요. 예. 너무 걱정이 컸습니다. 그죠. 태백의 그 한 사람 일원으로서 사실은 그 우리 강원관광대학교도 태백 지역에 많은 그 경제에 도움을 좀 줬었고 그리고 또 만학의 꿈을 키워준 그런 학교였는데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마음은 참 금치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 그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 결성했을 때 네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나름대로 네. 정말로 이 학교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SNS 중에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예전부터도 한 7, 8년 전 이전에서부터도 예. 강원관광대학이 지역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부터 좀 관심을 갖고 예. 지원도 좀 확대하고 예. 여러 가지 축제든 문화든 지역과 연대하는 어떤 그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을 제가 역으로 찾아봤더니 예. 100번 이상 정도 관광대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폐교에 대한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제가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이 확정되는 분위기 같아서 예. 인근에 동해에 보면 한중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대학교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실이 횡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폐교가 강제됐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뭐 속된 표현으로 죽은 자식 불알잡기처럼 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도립대학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는데 예. 이미 때를 놓친 거죠. 폐교가 결정 나고 네. 그 이후에 결성이 돼서 네.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폐교가 진행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예. 제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직책을 맡은 지역의 어떤 선출직이나 예. 사회단체장들이 좀 앞장서서 예. 폐교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 그걸 놓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앞장서 주기를 기회가 있을 때 예. 확정되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작년 12월이 중순으로 넘어가는데도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서 제 판단은 한 동해처럼 예. 사후에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강원관광대학교를 졸업한 몇몇의 지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폐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12월 26일자로 출범하고요. 첫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날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학교 측하고 어떤 얘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나요? 접촉하면서 접촉 자체가 안 됐었나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거의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연락을 해도 협조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이 위급한 시급성을 공식적인 기구 발족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학교하고도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출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그 방송상으로 지금 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네.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태백 FM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청취를 하고 계시니까, 그 이렇게까지의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참 많이 좀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소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그 사실은 저도 그 우리 애들이 그 태성 전문대에 있을 때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애들 둘이 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오면은 같이 좀 즐겁게 지내주기도 하고 전국에서 좀 많이들 와서 태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 그 강원 관광대가 존폐를 하지 않고 존폐를 하고 폐교가 안 되고 존폐를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참 그게 기쁘고 고마운 일이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학교 자체나 또 교육부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이틀 전에 이제 공청회가 학교에서 있었는데 그 공청회조차 학교 법인 분진학원 측에서는 개최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태까지 지역 태백 지역 시민들하고 소통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하고 서인천대학교 인천에 있는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획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백 시민들도 지금 학교가 폐교에 이르고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 모르시고요. 그리고 심각성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에서도 시민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르는 분도 사실은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다가 그런 그 소명이나 심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적은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 4번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요. 그때마다 태백시청 시민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공문을 시행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무총리 비서실, 교육부 그리고 대검찰청에 추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이 강원관광대학교 폐교와 서인천대학교 개교 사이에 편법과 탈법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서 했고요. 대검찰청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느냐라고 물어왔고 관련해서 여차여차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어떤 조사가 필요로 하다 하니까 영월지청에 담당 검사도 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KBS 강릉방송국에 이제 5시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에 2번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추가로 보도자료와 공문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개첨과 전단지 배포를 통해서 태백 시민들에게 상황을 폭넓게 전파하고 그리고 태백 시민 서명을 통해서 참여와 연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릴레이 1인 시위 및 교육부 방문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 혼자서 하기는 사실 참 힘든 일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그 개인의 일은 사실은 아니고 태백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그 선출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힘을 합쳐서 네. 같이 해주면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선출 쪽이나 시민들의 반응. 일단은 아쉬운 점은 많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행정이나 예. 선출직이나 예. 태백의 대표 시민 사회단체장들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지는 됐을 텐데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 반응들은 아쉬움은 많지만 예. 일단은 그거는 별건으로 두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면 지역의 흉물로 남을 게 불문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참여가 좀 미진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예. 현재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요. 예. 그들이 이제 상황에 떠밀려서라도 예.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렇다면 예. 본인들은 이제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서 이제 폐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운영하겠다는 대책자가 있다면 예. 본인들은 그러니까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찾아봤다고 하는데 예. 저도 아름아름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로 치면 예를 들면 예.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예. 총장님과 교직원들이 태백시청을 방문해서 태백시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원관광대학교의 특성화 본교 형태로 그런 의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대체자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걸 찾아봤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제라도 예. 그러면 태백시나 태백 시민들이 나서서 예. 그런 대체자를 찾는 것에 협조하겠느냐? 예. 그 공청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중간에는 뒤에는 말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예. 그렇게라도 해서 쉼표 없이 대신 누군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대체자를 찾거나 또는 예. 학교 건물이나 학교 토지는 폐교가 진행된 이후도 교육용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법인 분진 학원의 자산으로 귀속이 돼서 예. 추가로 지역에서 다른 어떤 아이템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 한 예. 분진학원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은 예. 뒤에 이루어질 상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지금 폐교가 그러니까 학교 폐교에 관련한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폐교 인가를 받기 전에 예.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네. 이 문제로 해가지고서 학교 그 총장님은 좀 만나 봤었나요?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제가 4번 배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3번째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태백시청 시민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지를 하니까 예. 태백시청 시민 게시판에다 반론문을 게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주장하는 논리가 네. 본인들은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변명을 담은 내용들을 올렸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인 핸드폰에 협박 문자도 보내고요. 협박 문자요? 네, 뭐 자기가 평생 태백에 30년 정도 있었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학교 문제에 나서냐는 뭐 황당한 그 스피커 화자를 공격하는 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날 의사가 있으면 만나는 주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이제 비대위원들 중에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시니까 그러면은 약속이 잡히면은 언제가 가능할지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화, 목, 금 저녁 5시 이후에는 3명 정도가 가능해서 그러면 그렇게 복수의 선택지를 갖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진학원에 그 중간에서 문자 보내고 했었던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옆에서 이제 강원관광대학교 원재희 총장이 듣고 있었나 봐요. 스피커 폰으로.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명이 갈 거고 다음 그러니까 지난주 화, 목, 금 중에
오후 5시 이후로 해서 태백 인근에 태백이 불편하다면 예. 정선도 좋고 인근에서 만나시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중간에 뺐던 수요일 화목금이라고 얘기했으면 수요일이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 날짜를 뺀 건데 수요일 날 2시에 서울에서 만나자 이렇게. 내가 안 되는 시간에 그쪽은 원해서 만나자. 네,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만날 의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고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본인이 다리가 골절이 되고 또 뭐 이사장 병원 진료나 이런 일정 때문에 주중에 어렵다면 그럼 주말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제가 이제 체근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럼 주말에도 가능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저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석하려고 했었던 그 비상대책위원들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앞에서는 저희들하고 만날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상대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못 만났다는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는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 폐교를 위해서는 지역과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폐교 알림 매뉴얼 그것의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지역민들과 공청회 등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다가 금요일 날 공문을 시행해서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그 공문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공청회 개최 날짜가 주말을 낀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 10시예요. 근데 그 공문을 시행한 대상이 누구냐면 학교법인 분진학원에서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명의로 공문을 3곳에 보내는데 태백시청에 보내는 하나, 태백시 의장에게 보내는 태백시 의회에 발송한 거 2번째,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거 3번째, 가로 열고 95개 단체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대위 일명 비대위라 그러잖아요. 비대위에 보낸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었다는 게 제가 앞에서 만날 것처럼 수작을 부리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만나려고 했었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제3자가 볼 때는 노력을 했구나라고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청회라는 형식을 그것이 참석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공청회를 했음을 서류로 남겨서 폐교를 하려는 근거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려는 제가 이런 표현을 강하게 안 쓰려고는 수작을 벌이는 겁니다. 수작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그 정보를 제가 받고 금요일 토요일 날 보도자료를 제가 4번째 보도자료를 냅니다. 공청회를 반대한다. 그런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보내서 주말을 끼고 최소한 소수의 사람들한테 정보가 전달되고 그래서 비대위한테도 알리지 않아서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에도 안 알려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면 공정에 강행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도자료 배포해서 알렸고요. 그리고 만일 정말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면 알림부터 개최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리고 평일이더라도 오후 시간에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시간에 그리고 참석 대상을 시장, 시의장, 뭐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으로 특정하지 않고 태백 시민들한테 폭넓게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3번째 그 공지를 알렸을 때 반론문을 변명을 담은 반론문을 태백시청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라면 이 공문도 태백시청에 게시를 해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도 매체를 활용한 알림도 없이 그 의도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좀 알리고 그리고 사전 배포 자료 이런 사유 때문에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잘 몰랐던 사람이 학습을 해서 질문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관련해서 학교 폐교 관련한 이해가 생긴 사람들이 공청회 당일날 참석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문제지에서 이제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공청회인데 이미 폐교는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틀 전에 공청회라는 곳에 보니까 사학재단이라는 어떤 그 컨설팅 용역을 해서 폐교가 적절하다는 어떤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배석을 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던데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자체가 일련의 과정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위와는 만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예. 뒤로는 짧은 시간 안에 알림과 개최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요식행위를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공청회든 지금 그 어떤 문제점이든 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그 비대위 송대섭 우리 그 위원장님께 먼저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열기가 좀 뜨거우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할 수 없어. 난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데 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청해 드렸습니다. 우리 송대섭 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광원관광대학교 그 교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왜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했을까요? 저도 그게 이제 물음표가 있어서 예. 다양한 방향으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예. 일단은 상식적이라면 예.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대학이 폐교를 하면 예. 가장 먼저 이해 당사자인 교수 예. 그리고 재학생 편입을 해야 되는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실업자가 될 교수들이나 예. 일방적 편입이라는 부담감을 감수해야 되는 학생들 예. 그리고 10여 년 동안 법인과 대학을 상대로 소송 중인 노조 직원들도 동의서를 작성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 노조라 그러면 네네.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노조 직원들이 만약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학교가 현재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그룹이 노조입니다. 예.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학교나 법인을 상대로. 그래요? 10여 년 동안 소송 중인데 임금 등을 포함해서 예.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교가 된다면 본인들 입장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의서를 썼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것을 예. 그 배정받은 영월지청 담당 수사관 쪽에다가 이런 거 관련한 것들을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 이 노조 직원들이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근무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 지금 1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근무 연한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예. 근데 그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만 60세 이후예요. 예. 그런데 폐교를 하는 과정에 교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폐교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40대만 뭐 그 정도 60세가 45세라면 15년 정도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 폐교를 하면 2년 뒤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직원 입장이라면 예.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할 때 예.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여기만 있는 학교가 아니고 예. 인천의 신도시의 서인천대학교 개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예. 본진 중학교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 교직원들이 그쪽으로 발령을 내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여 년간 나랑 소송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총장이 뭐가 이쁘다고 그걸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 눈에 보이지 않는 협상 과정 속에서 예. 노조들은 연금에 대한 어떤 수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 폐교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작성을 하면 서류상으로 예.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협조를 해주고 연금을 수혜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지금 그 사립대학교가 자진 폐교를 했을 때에 네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런 내용이 사실 그런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게? 교육부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예. 사립대학 자진 폐교 안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기존에 어떤 대학 폐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 비대위가 활동을 하고 뭐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런 뭐 상황이 되니까 교육부 담당자도 부담이 생겼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사립대학교 자진 폐교 안내 매뉴얼이라는 것을 강원관광대학교에다가 내려보내서 요대로 조금 조건을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실시 4가지로요. 두 번째는 자녀 재산 처리 계획 확보. 예. 세 번째는 폐지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예. 네 번째는 자진 폐교 인가 신청서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가장 첫 번째 게 의미가 있는데 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립대학이 폐교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과 연관된 지역사회 피해도 예상되므로 사립대학의 폐교 문제는 단순히 사립대학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폐교 절차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 외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 학교법인은 내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예. 구성원 면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설명회,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자진 폐교 인가 신청 시 내부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설명 및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인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 다른 것들은 2, 3, 4번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 예. 지금 여태까지는 비밀리에 진행했잖아요. 폐교를. 예. 공청회를 한다면 이미 예전에 했었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와서 이런 교육부의 안내메일을 받은 이후에 하는 행위는 예. 요식 행위를 완성하자 하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건 수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는 그러면 지금 그 매뉴얼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그 강구 체계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걸 또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 있나요? 잠깐 이틀 전에 공청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공청회를 하겠다고 주말을 끼워서 금요일 날 공문을 시행했잖아요. 예. 그리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했는데 예. 공문 수령했던 태백시청이나 태백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청회를 강행할까 봐 예.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저가 갔고요. 예. 비대위를 대신해서 갔고 현장에 참석한 규모는 학교나 법인 관계자 10여 명, 예. 기자단 10여 명, 예. 그래서 총 25명 정도의 사람들만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충분한 사람들이 태백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공청회를 취소하고 다른 날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 공청회가. 의미가 없죠. 예. 그런데 강행하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앞서서 억양도 높이고 해갖고 이런 불합리하다. 예. 그 공청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요식행위 그치는 공청회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저는 다음날 기사로 예. 공청회 파행 등의 기사를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제3자 예. 교육부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식 행위를 진행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만약에 말이죠. 네네. 지금 그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가 안 되고 네. 학생 수가 없어서 그 수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네. 지금 그 총장이 학교 운영을 못 하고 네네. 다른 어떤 3자에 의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공청회에서 제가 의미 있었던 성과가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공청회 강행 저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소란 피우는 형태로 할 수는 없어서 예. 서 있는 상태에서 중간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질문의 형식을 비춰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절 때문에 비대위하고 만나기 서울에서 아니면 만나기 어렵다는 그 총장도 그 자리에 왔거든요. 예. 그 자리에 참석해서 총장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끊고 질문을 한 것에 의미 있는 답변은 뭐냐. 그렇게 신입생 충원도 어렵고 예. 노력했는데 적자의 폭도 계속 늘어서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하니 예. 무능력하다는 의미의 자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 지금이라도 그런 대체자가 있다면 학교를 양도할 의사가 있냐 하니까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만일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런 답변 1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이끌어놨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이 강원관광대학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쉼표 없이 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학교든 예. 아니면 건물이나 땅이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 활용되든 그렇게 돼야지 예. 우리의 다양한 경험을 미뤄봐도
그것이 새로운 대안 사업, 예. 대안 어떤 운영 조체로 활용되긴 물리적이나 시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그렇게 총장 입장에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여타 대학이나 이런 곳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예. 충분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폐교가 확정이 되면 예. 폐교가 확정되더라도 건물이나 토지는 학교용 자산입니다. 그러면 분진학원의 자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어떤 뭐 강원랜드와 연대를 하든 아니면 누가 직업 전문 학교를 하든 예, 예. 그 공간을 활용한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예, 예. 그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어야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에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을 일부러라도 없는 부담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예.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예. 지금이라도 태백시나 태백 시민들이 그럼 우리가 대체제를 알아볼게. 예, 예. 뭐 기부 체납은 못 하더라도요. 예. 그렇게 해서 쉼표 없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말입니다. 네네. 지금 그 강원관광대학교가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지금 사용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총장 자체가 대안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땐 자기는 언제든지 넘겨주겠다. 네네. 예. 그러면 접촉했던 그런 그 학교라든가 네.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일단은 뭐 그 본인들은 노력했는데 전혀 없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예예.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예, 예. 교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태백시청을 방문해서 예예. 태백시장님과 면담을 했고요. 예. 그리고 관광대학교를 강릉 영동대학교의 특성화 본교로 활용할 의사도 분명히 있어서 예예. 강릉 영동대 총장님이 따로 강원 관광대학교 총장을 서울에서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외에 이제 몇몇 곳에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성사 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없지는 않고 예예. 그리고 말 그대로 좀 현실적인 금액.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지역에서 속된 편을 먹고 살았으니까 예. 지금 좀 손실이 나서 자회사 처리하듯이 한다는 거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예. 그러면 교육자정 도리와 양심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가장 좋은 건 기부 체납이지만 그렇게 한 건 너무 무리라고 한다면 예. 현실적인 금액 뭐 800억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제시가 됐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전원으로 전해 들었는데 예. 하여튼 의미 있는 분들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그런 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지 판을 깨려고 하는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더라도 학교법인에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30억을 출자를 해서 학교를 만들었다. 예. 30년이 지났는데 300억이 됐다 하더라도 예. 270억은 예. 지역 사회와 예. 학교 구성원한테 환원해야 되는 것이 의무거든요. 800억이든 그것이 300억이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예.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1번 기부 체납하거나 예. 또는 초기 투자 비용을 받고 학교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자를 적극적으로 태백 시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찾거나 예. 아니면 그 학교를 운영하기 어렵다면 예. 대안으로 예. 특수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에 뭐 연대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 예. 특성화 초등학교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그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네.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게 그런 건데 폐교를 하고 서인천 대학교를 지금 개교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여기를 폐교하면서 그쪽으로 개교를 한다는 그 취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참 그 제가 처음부터 첫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작성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했는데 예.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오래전부터 강원관광대학교 폐교와 예.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확정하고 예. 그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 이런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예. 강원관광대학교가 처음 개교했을 당시에 최고 2,300에서 2,4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 은행에서 돈 쓰는 개수기처럼 예. 현 그 사무실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그런 돈들이 뭐 유용이 됐다 그래서 횡령으로 이사장이 고발이 되고 몇 년 동안 거쳐서 학교에서 퇴출이 됐다 다시 복귀하는 과정도 거쳤거든요. 그걸 입증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럴 당시에 본진하고는 하남이나 지금 강남의 빌딩도 갖고 있거든요. 재산이 급속도로 증식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24년적인 2000년에 서인천 지금 신도시 부지에다가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목적으로 건물을 다 설립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노력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교육부의 방침은 뭐냐면 구조 조정에 있거든요. 수도권 대학을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학의 그러니까 대학의 유지가 좀 어렵지만 유치보단 쉽거든요. 근데 그 개교를 계속 노력해 왔는데 아까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에 간호과를 제한 모든 과를 폐과를 해버려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에서도 이거 뭐 상당한 수준 이상의 파격적인 구조조정인데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작년 23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저희 비대위 출범하고 같은 날짜인데 충북 음성의 강동대학교에다 396명을 일괄 통편입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인원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폐교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과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24년 전에 수건 사업인 거죠. 총장 입장에서는 올해 85세인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잠시 숨 좀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불이 붙어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모를 넘긴 넌 지루해 보여. 불이 붙어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우린 다른 점만 닮았고 저리 들어 먼저 떨어져 버린 너와 이제
네, 혁오의 톰보이 청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끝으로 우리 태백 시민과 우리 강원관광대학교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로 정신없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태백으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태백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의 대표 언론인 그 태백 FM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백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안의 제목이 강원관광대학교라면 그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돼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적합한 고민이나 대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학교가 폐교를 하고 나면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지라는 식의 어떤 비전문적인 관점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낮은 확률이에요. 지금 뭐 학교의 생각을 바꾸고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생각을 바꾸고 태백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새로운 대체자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어떤 기대는 있지만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지금이라도 자리를 맡고 계신 분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태백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히틀러 예를 제가 하나 들면 히틀러는 본인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한 그룹들을 악마화해서 순서대로 숙청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그룹이 히틀러한테 저항하면서 누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이미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태백의 모든 현안은 각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끼치고요. 만일 폐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교 대학로라고 불리는 그 앞에 있는 상가들 바로 영향을 받을 거고요. 확장해서 태백시 경제 상황과 연동이 될 거고요. 그걸 넘어서 지역의 고안사복, 도계나 이런 쪽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백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인구가 한 3만 8천 명 안 됩니다. 상당수 헛수가 있죠. 군대 가거나 뭐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몸이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태백의 1층에 빈상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헛수 포함해도 3만 8천 명이 안 되고 올해 6월 달에 장성공업소가 폐광을 하면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한 2천 명들이 그때도 태백에 남아있을지 알 수 없고 철암 지역의 예를 들면 그 지역이 폐광 이후에 유령마을이 되는데 딱 4년 걸렸습니다. 그거보단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장성도 시간 문제고 그러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장성이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면 태백이라고 영향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태백 중심지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가 폐교를 하면 저는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조금 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좀 함께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송대섭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포근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포근한 날씨가 감기 걸리기가 더 쉽고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곡인 엔딩곡이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의 노래를 청해 듣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백 FM 4시의 김경였습니다. 고맙습니다.